안녕하세요, 빅머니입니다. 이번 영상은요, 10월 4일, 오늘 모사지 아침 뉴스 브리핑 영상입니다. 먼저 미국 증시 보실 텐데요. 일단 미국 지수는 다우지수 2.4%, 나스닥 종합지수 1.29% 정도 상승, 하고 있는데, 금요일날 하락 마감했었던, 터라서, 지금 우리나라 증시가 하루 휴장이었던 게, 어떻게 보면 좀 다행이었다라고 좀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저녁에 나왔었던 미국의 ISM 제조업 지표 발표가 예상치보다는 하회를 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게 또 호재로 받아들여져서 이렇게 좀 상승이 좀 나왔는데, 새벽 3시에 나올 FOMC 위원 연설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게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금 이 상승 시세가 이어질지 아니면은 또 조정을 좀 받을지, 그게 일단 나와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새벽에 나오는 결과는 아침에 또 다시 한번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나라 시장에는 뭐 하루 쉬었던 게 좀 득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에 좀 말씀드린 뉴스를 좀 알려드리면은, 일단 푸틴 합병 선언에 하루 만에 유충지를 우크라이나에게 뺏겼다. 그래서 푸틴이 전쟁에 대한 핵전쟁 요거에 대한 위험 고조가 되고 있다, 이런 기사인데, 글쎄요, 요게 좀 핵전쟁이 일어날지, 요거는 잘 모르는 일이에요. 자꾸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요거에 대한, 악재 내용도 조금 희석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관련주들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움직임이 좀 쉽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썩 권해드리는, 테마는 아니에요. 또, 이런 테마가 좀 강하게 가는 것도 썩, 시장에는 좋지 않을 것 같아서, 일단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창산업이 금요일날 조정을 좀 받았었는데, 조정 받았을 때 거래 대금은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항선 자리를 뚫어주고 있는 모습이라서 일단 대장주의 역할을 좀 하고 있지만 투자주의 종목이라서 길게 보기에는 좀 어려운 테마라고 좀 볼 수 있고요. 종목이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현대약품 역별 종목이라서 이것도 좀 매매 관점은 아니고요. 대봉 LS, 그리고 대화제약, 이렇게 좀 보실 수 있는데, 이 급등락이 너무 심해요. 거래대금으로 따졌을 땐 대화제약도 좀 거래대금이 좀 많이 들어오긴 했는데, 움직임 자체가 그렇게 썩, 매매하기 좋은 종목들은 아니라서, 좀 위험한, 것들이 좀 많네요. 그리고 한컴 라이프케어와 HRS, 이건 방독면 관련주로 좀 올랐는데 시총도 굉장히 좀 낮고요. 이런 종목들은 이제 시장이 안 좋을 때 작은 거래 대금으로도 크게 움직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단기 테마로 좀 자금이 들어왔다 빠지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이렇게 좀 하루 이틀 정도 거래 대금 터진 종목보다는 차라리 매매를 하신다면 좀 며칠 정도 계속 거래 대금이 터지면서 어느 정도 이 시장 자금을 좀 지지해주는, 가격을 좀 지지해주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을 때 매매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요오도 관련주 쪽은 좀 매매 관점으로는 썩 좋게 보진 않습니다. 자, 다음은요. 이재용, 손정희 ARM 단판 짓는다. 그래서 중국의 견제를 피할 묘책이 나오나, 손정희 회장이 1일날 이제 우리나라 왔는데, 무슨 일로 왔냐 했더니, 비즈니스 상으로 왔다. 그냥 놀러 오진 않았겠죠? 그래서, 이재용 부회장하고, 우리나라, 재계 인사들과 두루두루 만나서 ARM 인수 의향을 타진할 것을 내다봤다. 아직 나온 건 없어요. 기사가 확실히 나온 건 없는데, 소프트뱅크가 운영하는 비전 펀드가 최근에 좀 손실을 보고 있어서 ARM을 좀 팔 수밖에 없다, 이렇게 나오는데, 아마 지분 인수에 대한 내용이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완전 인수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부분 인수라든지 아니면 다른 회사와 협업을 해서 인수하게 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어쨌든 관련주들이 한번 재상승 나올 수 있으니까 체크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관련주가 가온칩스, 그리고 코아시아, 그리고 넥스트칩, 이렇게 있는데, 시장이 좀 급락이 나오면서 이런 관련주들도 좀 많이 빠졌어요. 근데 생각보다 좀 거래대금은 많이 나오진 않았거든요. 받쳐주는 물량이 없어서 그런지, 상승했을 때 이제 거래 대금 대비 하락했을 때는 거의 거래 대금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시간 외로는 가온칩스가 일단 2% 정도 상승이 좀 나왔고요. 저도 역시 본다라고 했었을 때는 가온칩스를 좀 볼 예정이에요. 예, 대장주로 가온칩스가 좀 낫지 않나. 거래 대금도 좀 많이 터진 종목이기도 하고, 일단 신규 상장주라서 재무적으로도 크게 좀 문제는 없는 그런 종목이다 보니까 일단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거는 가온칩스, 요걸 좀 대장주로 볼 예정이고요. 뭐 나머지 거는 이제 따라가는지 정도로만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네요. 자, 다음 뉴스는요. 무기 수출 연 100억 달러 시대다. 중국과 독일을 넘어서 빅4 가능성도 있다. 물론 이제 1등은 미국이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방위산업 수출액이 200억 달러 넘어설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일단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우크라이나에게는 수출하지 않고 있는데, 미국에서 우리나라 제품을 수입을 해서 오히려 또 우크라이나 쪽으로 넘기는 그런 것도 가능하다.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우리나라 국방부에서는 사실 무근이다라고 얘기가 좀 나왔어요. 어쨌든 뭐 우리나라에 대한 제품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고 계속 전쟁이 이어질 때는 뭐 우리나라에서도 언젠가는 또 수출 우크라이나 쪽도 수출되지 않을까. 그리고 우크라이나 주변 나토국에서도 우리나라 기술 이런 제품들이 또 팔리지 않을까. 이런 또 기대감을 갖게 됩니다. 일단 실적적인 면에서는 확실히 이런 테마들이 받쳐주는 거기 때문에 실적이 받쳐주는 테마이기 때문에 한번 시세가 나왔을 때는 시장 대비 좀 좋은 수익 날 수 있을 거라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관련주는 뭐 많이들 아실 텐데 현대로템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스원 한국항공우주 이런 종목들이 좀 상승이 나왔습니다. 관련주로 엮여 있는데 일단 현대로템도 상승 대비해서 조정을 좀 잘 받았고요. 25,000원 구간을 좀 지지는 해주고 있는데 아직은 좀 반등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거래 대금도 아직 안 나왔고 저는 일단 대장주로는 현대로템 여태까지 대장주 해왔던 게 현대로템이었기 때문에 현대로템이 먼저 반등을 해줘야지 다른 방산주들도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LIG 넥스원 같은 경우에는 가격적인 부분에서 9만원 정도에서 지지가 좀 잘 나와주고 있고요. 뭐 한국항공우주는 한 4만 뭐 7,000원? 이 정도긴 한데 뭐 직전에 이제 지지 나왔었던 구간들 이런 구간들을 잘 지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런 종목들 한번 반등이 나올지 한번 좀 기대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일단 실적에 받쳐주는 거기 때문에 좀 여기서 지지가 잘 나온다라고 했었을 때는 좀 다시 한번 전고점까지 노려보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수급이 좀 중요한데 수급이 좀 들어오는지 지금 외국인과 기관이 꾸준하게 좀 매수를 해왔었는데 크게 좀 이탈하는 모습은 나오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더 추가적인 상승도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방산 테마는 조금 더 좀 여유 있게 두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애플에서 인앱 결제를 인상하겠다, 가격 인상하겠다 했는데 뭐 게임이나 웹툰 뭐 결제겠죠. 결제에 대한 금액이 좀 오를 것이다 이렇게 나왔는데 아마 5일부터 10월 5일부터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결제되는 시스템 관련주 해서 이로운과 한국정보통신이 있는데 애플페이 관련주랑도 같이 엮이죠. 그래서 이쪽 테마 한번 다시 올라갈 수 있을지 10월 5일이기 때문에 뭐 하루 정도 좀 여유가 있어서 재료 소멸까지는 아닐 것 같고 하루 정도는 더 지켜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로운이 이제 금요일 날도 상승이 좀 나왔었는데 대장주는 저는 이제 한국정보통신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뭐 21선 자리가 이제 저항 역할을 좀 할 가능성은 좀 있어요. 그래서 상승을 한다라고 했었을 때 시간 외로는 조금 오르긴 했는데 뭐 그렇게 크게 시간 외로 좀 빠졌네요. 종가상으로 좀 오르고 시간 내로는 그렇게 많이 안 올랐는데 21선 자리 구간 또 올라왔을 때 저항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단기적으로 한번 좀 노려보시고 만약에 거래량이 좀 크게 나와준다라고 했었을 때는 21선 자리 안착을 하는지
21선 자리를 안착하게 되면은 조금 더 길게 보실 수 있는데, 만약에 21선 자리를 못 놓고 돌파했다 밀리면은 다시 한번 또 이 11,000원 자리가 지지되는지 또 확인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슈는 애플페이 관련해서도 아직 살아있는 테마이기도 하고, 인앱 결제해서 뭐 이슈가 단기적으로 좀 들어올지 한번 좀 체크를 해보시고요. 애플페이는 아마 12월 정도에 될 예정인데, 뭐 그때까지는 저는 요 11,000원에서 12,000원 요런 가격만 지지가 나와준다면은 다시 한번 재상승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너무 빠지면요, 이게 또 반등이 좀 어렵거든요. 앞에 있는 물량들이 다 손절 물량 받아주고 올려야 되기 때문에 지금 차라리 저는 요 12,000원에서 11,000원 구간, 요 구간만 좀 지지해주는 모습만 나와도 연말에 다시 한번, 연말 전에 한번 다시 한번 상승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자, 그리고 러시아와 사우디 주축해서 오펙, 사우디는 이제 오펙이고, 러시아 쪽은 오펙 플러스인데, 하루 100만 배럴 감산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좀 기사가 나왔습니다. 요것도 이제 아침에 제가 카톡방에 올려드렸었는데, 이제 유가가 상승하고 있다고. 현재는, 11월물 WTI 경우에는 83불 정도 좀 거래가 되고 있는데, 아마 이 정도가 계속 유지가 된다라고 했었을 때는 유가 관련주가 아마 상승을 할 것 같아요. 일단 100만 배럴 이상 감산한다라고 했었을 때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유가가 상승하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지금 물가 지수가 또 올라가기 때문에, 그러면 또 지수가 또 조정 나올 수 있거든요. 금리 인상 때문에. 그래서 유가가 좀 크게 오르지는 않아야 되지 않을까. 감산에 의해서 유가가 상승하는 건 그렇게 썩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악재로 좀 받아들일 수 있는데, 지금 뭐 지수 흐름하고 비교해 봤었을 때는 같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유가도 올라가고 지수도 올라가고. 그래서 요게 이제 확정이 된다라고 했었을 때는 시장에서 좀 충격을 좀 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요거 나오기 전까지 지수가 어떻게 움직일지 한번 좀 지켜보시고, 유가 상승 관련 쪽도 한번 시세가 나올 수 있으니까 체크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흥구석유, 중앙에너비스, 한국석유, 이건 이제 유가 관련주고, GSE 대성에너지 쪽은 이제 천연가스 관련주인데, 유가가 상승함에 따라서 이쪽도 같이 움직이는지 한번 좀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관련주 한번 좀 보시면, 흥구석유, 그리고 중앙에너비스, 그리고 한국석유, 거의 이제 주가가 바닥이죠. 유가가 좀 빠지면서 관련주들이 좀 하락했고, 지수 하락에도 역시나 좀 안 좋은 영향을 좀 미쳤죠. 그래서 대부분 이제 흥구석유가 대장주를 좀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완전 역별이라서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나마 좀 중앙에너비스가 지지하는 구간에서 지지해서 조금 올라오긴 했는데, 그게 크게 의미 있는 반등은 아니었다. 거래 대금도 이렇게 큰 편은 아니에요. 그리고 GSE, 그리고 대성에너지, 이 종목 최근에 좀 상승이 좀 나왔었죠. 거래 대금이 좀 많이 터졌기 때문에 대성에너지는 한번 좀 보셨으면 좋겠고, GSE는 대성에너지보다 조금 거래 대금이 적죠. 그래서 저는 이제 대성에너지 쪽을 좀 보고 있는데, 일단 하루 정도는 추가적으로 더 상승이 나올지, 차트적으로 봤었을 때는 21선 자리가 아직 우하향하고 있어서 여기서 좀 횡보를 하면서 지금 지지해주는 21선 자리 위에 안착을 해 있으면은 다시 한번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여기서도 보시면 21선 자리가 내려오고 있을 때는 맞고 떨어지는 모습을 좀 보여주다가 21선 자리에 안착하고 나서 다시 한번 추세가 나왔거든요. 지금도 비슷한 패턴으로 시세가 나왔지만 21선 자리를 못 놓고 안착을 못하고 좀 밀렸죠. 그래서 이 자리 위에서 안착을 한 이후에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오면은 좋은 패턴, 이 흐름과 비슷한 움직임이 좀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역시나 뭐 거래 대금이 이렇게 터져주는 구간이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은 이슈는 이제 유가 관련주기 때문에 흥구석유, 그리고 중앙에너비스, 그리고 한국석유, 이쪽에서 거래 대금이 얼마나 들어오는지
예, 그걸 한번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바로 뭐 갭상승으로 해서 뻥 뜰 수 있는데 뭐 그렇게 되더라도 위쪽에 앞쪽에 저항대 매물이 있기 때문에 음봉으로 이렇게 좀 윗골이 달고 내려올 수 있거든요. 하루 정도는 일단 좀 관망을 하셔도 상관없고 흐름이 너무 좋다 싶으면 공략을 하셔도 되는데 최소한 저는 이제 분봉상으로 봤었을 때 예, 요 15분 봉상 예, 이제 우상향에서 올라가는 차트를 좀 공략을 많이 하는데 요런 저항대 자리 최소한 요런 저항대 자리를 뚫어주는지 예, 뚫어서 안착을 하는지 보고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매매법 강의도 한번 좀 드릴 테니까 그거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뭐 잘 예,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거래 대금이 얼마나 터지는지 예, 그런 걸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자, 인텔 자율주행 자회사 모빌아이가 상장 신청을 했고 아직 공모가는 공개 안 했다 기사가 나왔는데 인텔이 자율주행 관련 자회사가 IPO를 신청했는데 아직 뭐 공개된 거는 뭐 딱히 많이 없네요. 그래서 300억 달러에 이를 것이다 기업 가치가. 그래서 자율주행 관련주 쪽에 한번 이슈가 좀 될 수 있는데 예전에 이제 포르쉐 관련주 쪽에서는 이제 포르쉐에 납품하는 기업들이 좀 상승이 나왔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뭐 또 마찬가지로 이제 인텔에 이제 공급하는 회사는 아니지만 자율주행 관련주 쪽으로 움직임이 좀 나올 수 있어서 이것도 한번 좀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모트렉스가 최근에 좀 움직임이 좋았는데 다시 한번 제자리 갖다 놨어요. 예, 반등이 좀 나올지. 반등 나올 타이밍이 조금 지나긴 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한 요 정도 이 14,000원 20일선 자리 요 자리에서 한번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했었는데 예,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그냥 무너졌어요. 그래서 쉽게 끝날 테마는 아니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런 다시 한번 박스권 안에서 반등 줄 때 예, 다시 한번 재상승 가능하지 않을까 좀 보고 있거든요. 또 거래 대금이 어느 정도 터지는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런 종목들은 예, 한번 또 시세가 나오게 되면 또 강한 시세가 나올 수 있으니까 잘 체크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대장주는 모트렉스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관련주는 칩셋 미디어 그리고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거래 대금으로 보나 뭐 차트로 보나 그래도 저는 모트렉스가 가장 좋아 보입니다. 예, 거래 대금 많이 터진 종목이고 금요일 날은 칩셋 미디어도 좀 올라오긴 했는데 그렇게 크게 올라오진 않았어요. 거래 대금도 많이 터지진 않았어요. 보니까 150억 정도 한번 터진 적이 있는데 예, 이 정도는 뭐 이렇게 대장주로 좀 보기는 어렵고 모트렉스 같은 경우에는 예, 1000억 이상 예, 터진 적도 좀 많고요. 2,000억 넘은 적도 있기 때문에 예, 차라리 저는 본다라고 했었을 때는 이렇게 거래대금 많이 터진 종목을 좀 볼 예정입니다. 일단 지금 아침에 예, 제가 볼 수 있을 만한 테마들 좀 몇 개 말씀 좀 드렸는데 저는 이제 뭐 가온칩스라든지 아니면 모트렉스를 좀 볼 예정이고 GSE도 예, 나쁘진 않아요. 지금 유가 관련주가 좀 올라갔었을 때 좀 따라갈 가능성이 있고 일단 이쪽 테마는 거래 대금이 좀 터지는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애플페이 관련주 쪽에서는 그나마 좀 한국정보통신인데 요거는 거래 대금 많이 터져야 될 것 같아요. 아침에 거의 200~300억 정도는 터져줘야지 관심을 좀 가질 것 같거든요. 예. 시장에 요즘에 지금 자금이 굉장히 좀 적은 편이라서 움직임도 어렵고 대응이 좀 어려운 상황인데 예, 일단 확실한 주도 테마가 좀 나올 때까지는 짧게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저도 아직은 좀 더 관망을 해야 될 것 같고 확실한 좀 테마가 나올 때까지는 단기적으로 데이 트레이딩이나 뭐 하루 이틀 정도 예, 보는 정도로만 대응을 할 예정입니다. 네. 일단 휴일 지나고 나서 예, 저도 시장을 좀 다시 예, 지켜보니까 예, 아직은 예, 저도
갑자기 돌아서는 분위기는 아니라서, 좀 조심스럽게, 예, 더 봐야 될 것 같고, 일단 10월달 이번 주까지 좀 지나면, 어느 정도 좀 테마가 좀 형성되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내용들은 다시 한번 정리해서 카톡방에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